안녕하세요. 심리학을 맡고 있는 양선진 교수입니다.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옵니다. 자, 강의는 이제 본 강의로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이라는 것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겠는데요. 자, 일단 출제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린다면 요새 경향이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향과 좀 다르다는 것이 있다, 특징이 있다면은 단답식의 단순 지식을 지향하고요. 요새 갖고 있는 특징이 심리학에서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7급 심리학 개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심리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준비하되 어떤 사람의 주장과 그 주장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단순한 방식을 회피하고 그 주장의 근거, 어떤 근거가 나오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설명되고 있는지 등등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험을 위한 준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단순 지식을 떠나서 그 개념에 대한, 심리학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해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측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 시험 문제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심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심리학. 네. 심리학이란 마음 심자에 이치리자 배울학자에서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영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psychology입니다. 여러분, 사이코와 로지, 마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영혼과 학문이 합쳐진 겁니다. 사실은. 현대 와서는 심리다, 마음이다 얘기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심리학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영혼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인 학문으로 정립이 되면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정신이다 이런 표현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연구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문이다. 왜 마음을 연구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왜 연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자,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육체학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정신의 포인트를 둬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구성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육체와 정신이라고 본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다? 예, 마음이다. 그 마음에 나름의 이치와 방법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현대 와서 얘기한다면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 측면에서 심리학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마음의 과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인간의 내면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심리학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 와서 인간의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내면을 떠난 바로 인간 내면,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바로 이 밖에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학문의 경향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심리학에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본다면 바로 이게 행동주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행동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형태주의 등등 이런 분류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리학이란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다.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을 연구하냐? 예,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측면, 생물학적 측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신이다. 이 정신성이다. 그런데 이 정신성을 우리가 쉽게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의 분파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행동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20년도에서 30년도에 행동주의 유파에서 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인간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리학은 뭐냐? 행동과학의 한 분야다라는 것이 심리학을 정의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책에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반드시 행동과학이다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는다. 예. 왜? 행동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행동의